혹시 요즘 분명히 애썼는데도 결과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적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만 그런가? 남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마음. 토끼띠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조금씩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6월 토끼띠분들에게는 드물게 기운의 변화가 강하게 몰려오는 달입니다. 이번 기회 우리도 함께 그 흐름만 잘 타면 6월은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처럼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땐 흐름을 타되 나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중심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볍게 지난 4월과 5월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의 2025년 4월과 5월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물결이 출렁이는 시기입니다. 최근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혼자 있고 싶은 감정이 많아지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정직한 반응입니다. 4월 경진월은 경금의 강한 직선성과 진토의 묵직한 변화 기운이 토끼띠의 목 기운을 억누르며 성장의 흐름에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기회가 오기는 하지만 마음처럼 속도가 나지 않거나 결정 앞에서 망설임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월 신사월은 신금의 단단함과 사화의 예민함이 동시에 들어오며 토끼띠에게 말과 행동의 긴장감을 높이는 달입니다. 다정한 말을 하려다 괜히 오해를 사거나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서운함을 안을 수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럴수록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4월은 방향을 정비하고 5월은 감정의 파고를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이 두 달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다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임오월 임수와 오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 시기 1963년 개묘생 토끼띠에게 들어오는 기운은 유연함 속의 긴장입니다. 특히 오화는 토끼띠의 목기운을 극하고 좌우충처럼 내면과 외부가 어긋나는 충돌 구조를 만듭니다. 겉은 평온해도 속은 뜨겁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수는 넓고 깊은 수기운으로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만드는 반면 오화는 강렬한 화기운으로 순간적인 반응과 대립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죠. 이 두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임오월은 마치 따뜻한 물속에서 얼음 조각을 만난 듯한 이질감과 충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목을 생하는 기운으로 아이디어와 감수성을 살려주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오화는 목을 극하는 기운이라 정신적으로는 예민해지고 일상에선 피로감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개묘생은 음목과 음수의 조합이라 섬세함과 직감력이 강한 편인데 이럴 땐 주변의 말 한마디, 조금의 분위기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번 달은 자신의 감정과 외부의 기류가 엇갈리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상대의 반응에 위축되어 표현을 억누르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기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감각이 예민해진 이 시기에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필요 없는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임오월은 겉보기에는 역동적이지만 실상은 속도보다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내면 정비의 달입니다. 이 시기엔 결정을 급히 내리기보다 한 발 물러서 관찰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돈하며 자신의 흐름을 되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과 휴식,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기운을 부드럽게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6월은 토끼띠에게
자극과 예민함이 교차하는 시기이지만 이 안에 내면을 재정비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깊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에게 찾아오는 재물운은 무리한 확장보다 현명한 조율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번 달의 임수는 재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끌어들이는 기운을 오하는 그 재물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즉 돈이 머물기보다는 빠르게 돌고 흘러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엔 활발하지만 실속이 남지 않는 흐름이 생기기 쉽죠. 토끼띠는 본래 신중하고 손익계산에 강한 편이지만 이번 달엔 감정과 흐름이 뒤섞여 평소답지 않은 지출이나 선뜻 응해버린 투자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이나 인맥과 얽힌 금전 흐름 혹은 가볍게 시작한 온라인 쇼핑, 의례적인 모임 비용 등 기분과 관계가 얽힌 소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모월에는 명확한 목적 없이 움직이는 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이번 달의 키워드는 정리와 절제입니다. 이 시기엔 기존 투자 자산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나 중복 보험 상품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가족 간 금전 거래, 지인의 부탁, 작은 금액이라 괜찮겠지 하는 지출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달만큼은 2번, 3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은 길일인 6일, 17일, 25일은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거나 가족과 소소한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반면 10일과 21일 전후는 감정적 소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구간이니 가계부나 이체 내역을 한 번쯤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쓴 돈, 가족과의 외식비, 작은 선물 하나까지도 그게 잘한 일이었을까? 하고 마음에 남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달엔 기분으로 쓴 돈은 오래 남고 계산으로 쓴 돈은 금세 사라진다는 말처럼 정서 중심의 소비를 줄이고 기준이 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로또나 복권처럼 한순간의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절약과 구조 개선이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의 중심축을 만들어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엔 금전 문제로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언제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예상보다 큰 감정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어보다 톤과 타이밍을 더 세심하게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6월의 토끼띠 재물운은 벌기보다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할수록 내 삶이 더 단단해지는 한 달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재정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 그 중심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 6월 토끼띠에게 들어오는 재물운의 핵심은 지키는 자가 웃는 달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의 건강운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으론 피로가 서서히 쌓이는 구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임수의 기운은 내면을 깊게 만들고 오화의 기운은 몸속 열을 높이며 체내 수분 대사와 열순환이 무너지면 숨은 피로, 두통, 식욕 부진, 무기력감이 겹쳐 나타납니다. 이럴 땐 무혈기순환 루틴이 필요해요. 하루 2번 따뜻한 물 마시기, 잠들기 전 조욕, 아침 스트레칭, 이 3가지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온찜질, 따뜻한 식사로 중심을 다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기운이 상극작용을 하며 몸의 리듬을 흔들어 놓는다는 점인데요. 특히 토끼띠처럼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들은 수기운이 기혈을 팽창시키고 오화는 그 기운을 태워버리는 작용으로 내장계나 신경계에 예민한 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안구 건조, 머리 뻐근함, 수면질 저하입니다. 특히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면 낮에 멍하거나 예민해지기 쉽고, 이는 직업적 집중력 저하나 가족 간 감정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은 있는데 먹고 나면 불편한 증상, 소화불량, 설사 또는 변비 같은 복부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식사를 자극적인 방향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바꾸고 냉음식 섭취를 줄이며 하루 2번 이상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과도한 유산소보다 관절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해가 기울고 서늘해지는 저녁 무렵 운동이
수면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족욕이나 복부 온찜질, 수면 전 명상 같은 심신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일상 속에 하나쯤 넣어두시면 몸의 긴장을 풀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모월은 토끼띠에게 있어 마음의 긴장과 몸의 피로가 조용히 쌓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눈에 띄는 병보다 기력 소진을 막는 생활 습관, 몸을 쉬게 하는 기술이 이번 달 건강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의 직업운은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유연하게,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조율해야 하는 달입니다. 임수는 사고를 깊게 만들고 기획력과 분석력을 자극하지만 오화는 그 사고를 자극적으로 태우며 결정과 행동의 속도를 강제하려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상극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머리와 감정, 행동 사이에 균형이 깨지기 쉬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난 분들에겐 나를 다시 어디에 둘 것인가? 그 고민이 조금씩 깊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내려온 후 너무 쉬고만 있자니 허전하고 다시 무엇을 하기엔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럴 땐 직장인이 아니라 삶의 설계자라는 시선으로 나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의 일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들어오는 제안이 돈이 되느냐보다는 내가 버티며 오래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끌리기보다는 현실의 지속성과 내 건강 리듬이 맞는지를 천천히 따져보셔야 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외부 제안, 단기 계약,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도가 불투명할 수 있으니 제안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적보다는 나의 신뢰, 포지션, 장기적 안목이 더 큰 평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동료나 후임과의 소통에서도 직설적인 표현보다 간접적 설득, 완급 조절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순 이후, 특히 19일 전후에는 직장 내 기류 변화나 인사 관련 이슈, 업무 분담 조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섣부른 대응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7일, 14일, 26일은 계획을 다듬고 소통을 조율하기에 좋은 기운이 작용하니 중요한 미팅이나 협상은 이 시기를 활용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이번 6월의 직업 기운은 무엇을 새로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금 나를 받아들이고 다듬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속도보다 방향, 결과보다 기준. 지금은 나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잡기보다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흐름을 다듬는 것, 그것이 다음 달 더 큰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의 대인관계운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어색했던 거리를 좁히는 열쇠가 되는 시기입니다. 임수의 기운은 생각을 깊게 만들고 오화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이 두 기운이 교차할 땐 속마음과 표현이 엇갈리며 작은 오해가 쉽게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평소 유연하고 배려 깊은 토끼띠도 이번 달에는 내가 한 말보다 상대의 표정이 더 신경 쓰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직장 내 동료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의미 없이 던진 농담, 무심코한 지적이 상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고 그 여운이 꽤 오래 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라리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긴장을 풀고 신뢰를 쌓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선 자녀나 배우자와의 말다툼보다는 무심한 말투 혹은 무반응에서 서운함이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는데 이런 해명보다 미안해, 말을 더 잘했어야 했네 라는 짧고 진심 어린 표현이 갈등을 빠르게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과거 관계의 여운이 다시 떠오르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갑작스레 감정이 움직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현재의 관계를 더 잘 정비하라는 내면의 알람일 수 있으니 재연결보다는 정리의 관점에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길일인 5일, 16일, 24일에는 중요한 만남이나 오해 풀기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흉일인 10일, 21일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날이니
감정적인 언쟁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모월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달입니다. 내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여유, 그것이 이번 달 대인관계의 모든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의 연애 결혼 후는 조금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맞춰가는 조율의 시기로 해석됩니다. 임수는 내면의 감정을 섬세하게 만들고 오화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 감정 표현의 빈도는 많아지는데 그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은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거나 예전 감정이 문득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보다 감정 정리와 회복이 더 의미 있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혹시 지금이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질 기회일까? 하는 고민도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이모월은 재회보다는 정리,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 관계에 있어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감정선이 묘하게 엇갈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표현 방식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기 쉬워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상대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꽤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크고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짧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서로를 다시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9일, 17일, 26일은 감정을 나누고 풀기 좋은 기운이 강하고 11일, 21일은 말실수나 오해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니 되도록 그날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쪽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엔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6월 토끼띠의 연애 결혼 후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행동이 더 크게 전해지는 달,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 번 더 다정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세요.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계묘생 토끼띠의 가족운은 의도는 따뜻했지만 표현이 어긋날 수 있는 달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임수는 감정을 조용히 키우는 기운이고 오화는 그 감정을 즉시 표출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이 두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번 달에는 가족 간에도 말과 감정의 타이밍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밤잠 설쳤던 날이 있으셨다면 이번 달은 말을 줄이고 같이 밥 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가족은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기운을 돌리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건강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염려가 왜 이렇게 참견하세요? 라는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몸 상태를 걱정해서 한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가세요보다는 직접 예약을 도와주거나 함께 가는 선택이 훨씬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의견 충돌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나 생활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 조언보다는 질문, 비판보다는 공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내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소통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돈 문제나 부모님을 둘러싼 책임 분담, 가정 행사 준비 등 실제적인 주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역할 분담과 일정 조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가족 간의 거리감이 정서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밥 한 끼 먹는 시간, 같은 TV를 보는 저녁 시간처럼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족의 온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모월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한 템포 느리게, 한 톤 낮게 말하는 지혜가 화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같다는 걸 이번 달엔 조금 더 느긋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그 시선이 바로 가족운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에게 다가오는 행운은 작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달은 임수의 깊은 감정 에너지와 오화의 빠르고 직관적인 반응이 동시에 작용하는 달이죠. 이럴 땐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달의 행운은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보다 익숙하지만 소홀했던 요소들 속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늘 지나치던 동네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의 숫자, 습관적으로 설정해둔 알람 시간, 오랫동안 사용한 비밀번호처럼 생활 속의 숫자나 흐름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신호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달의 로또운은 새로운 숫자를 시도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자주 등장하던 조합을 다시 돌아보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번 이모월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균형 잡아줄 수 있는 수와 금의 숫자 기운이 행운을 끌어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수의 대표 숫자는 1, 6, 금의 대표 숫자는 4, 9이며 이들을 조합해 확장하면 14, 19, 24, 26, 29, 39 같은 숫자들이 강한 복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개묘생 토끼띠에게 추천하는 행운 숫자는 1, 4, 6, 9, 14,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로또나 번호 선택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정 예약, 미팅 시간, 파일 저장명, 비밀번호 설정 등 일상에 자꾸 반복되는 패턴에 의도적으로 넣어보면 기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달엔 한 번 더 생각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 우연히 겹친 일정 속에서도 뜻밖의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6월의 행운은 요란한 곳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 조용한 숫자와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각, 그것이 이번 달 행운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에게 들어오는 기운은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뜨거운 용솟음이 꿈틀대는 듯한 흐름입니다. 임수는 당신의 내면을 깊게 만들고 오화는 겉으로의 반응을 자극하는데요. 이 두 기운의 교차 속에서 토끼띠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예민해지고 무심코 한 말이나 작은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달입니다. 재물운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기존의 지출 구조를 재정비할 시기이며 수입보단 손실 방지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달입니다. 건강운에선 몸보다는 기력과 신경계 피로, 수면의 질 저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눈, 위장, 심장 주변에 순환기 증상은 빠르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은 성과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은가입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꾸기보다 지금의 리듬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차분한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보다 태도, 감정보다 배려가 관계를 살리고 서운함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연애결혼운은 정리하자면 이번 6월의 연애결혼운은 사랑을 크게 표현하기보다는 작은 손길, 따뜻한 시선,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가족운에서는 마음은 깊지만 표현은 서툰 그 특유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말투와 시선의 온도를 한 톤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은 큰 행보보다는 생활 속의 숫자, 우연히 마주친 사람, 익숙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추천 행운 숫자는 1, 4, 6, 9, 14, 29입니다. 로또뿐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결정에 이 숫자들을 활용해보세요. 기운의 흐름이 은근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6월은 빠르게 가기보다 딱 맞는 신발끈을 조여매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기준을 다듬고 관계를 정돈하면 행운은 조용히 그 곁에 머물게 됩니다. 2025년 6월은 속도를 내기보단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다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과한 욕심보단 균형 잡힌 시선이 이번 달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복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운의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흐름을 타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6월의 바람을 타고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운세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